민진이, 민주 질문 없나요? 오케이. 그럼 연습 문제 봅시다. 연습 문제에서 이거는 여기는 뭐 중학교 과정하고도 연결되는 것도 조금 있어가지고 같이 풀어보고 싶었고요. 질문 130번 또 130번 130번 또 136번 그 다음요 134문제 볼게요. 이것도 재밌는 문제라서 자 이렇게 또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130번부터 보면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 위로 불러긴 이차함수 오른쪽 그래프에도 그려져 있네요.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오른쪽이 같을 때 유리수 ab 아하 이 130번 문제에 조건들이 막 있는데 요 이차함수 자체도 조건이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 그 다음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ab 맞추라는 문제겠죠. 두 친구가 있고 그 다음 유리수 ab. 요 a와 요 b가 유리수래 유리수. 그래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오른쪽 작별평면을 선생님 그려볼게요. 요 작별평면에 쪽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2차 함수는 지금 여기 요렇게 그려지는 애가 되고 1차 함수가 요렇게 그려지는 애가 되는데 빠밤 만나는 교점이 두 점 있습니다. 요 두 점. 편의상 이 두 점의 기호거는 없구나. 뭐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적을까요? 그런데 이 점 B의 X 좌표가 누구냐? 1 플러스 루트 5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점 A와 점 B라고 하는 이 두 점의 특징을 잡아낼 건데 이 두 점은 2차 함수 위에 점도되고 1차 함수 위에 점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래서 이 교점에 A의 X좌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하트라고 한다면 이 하트를 좀 알아낸다면 요 점 B와 A의 교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A와 B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 즉, 우리 어떻게 공부했냐? 연립함수.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두 친구를 연립을 해서 풀었어요. 연립한다는 소리는 문자 하나를 소거할 거라는 건데 Y를 소거해서 풀었었죠. 늘 항상 Y 소거했었습니다. 그래서 Y를 소거해보면 여기 y에다가 얘를 대입해줄까? 뿅! 하고 대입해주면 ax 더하기 p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이 되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켰을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 스타일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x제곱 넘어가서 플러스 x제곱 더하기 4x 넘어가서 a 빼기 4x 마이너스 1 넘어가서 b 플러스 1은 0이 되고 요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은 해가 존재할 텐데 그 해가 뭘 의미하느냐? 바로 그래프에서 좌표평면의 그래프에서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롱. 한편 그렇다면 우리 앞에 2차 방정식에서 배웠는데 x제곱의 개수는 1이라는 유리수 A가 유리수니까 A 빼기 4도 유리수 더하기 1도 유리수 뭐야 모든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네. 이때 요거는 이제 중상 개념이죠. 2차 방정식은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근이 무리수야. 1 더하기 루트 한근이 무리수이면 또 다른 근도 무리수가 되는데 우리는 이 두 무리수의 관계를 켤레수라고 공부했었어요. 즉 얘가 1 빼기 루트 5가 됩니다. 근호와의 근호, 무리수의 부호가 서로 다른 값이 되겠다.
아, 그렇군요. 얘가 1 빼기 루트 5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입해서 풀까요? 아니, 우리는 근과 개수를 확인해서 풀 거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1 빼기 루트 5와 1 더하기 루트 5의 합은 개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분모를 생각하면 되겠죠? a 빼기 4가 되고 하나 더 두 근의 곱은 1 마이너스 루트 5와 1 플러스 루트 5의 곱은 두 근의 곱을 개수로 표현하면 최고차항 2차 항계수분의 상수항이 돼서 b 더하기 1이다 라고 세팅을 해서 요 등식에서 a를 요 등식에서 b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같이 구해볼까?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5 없어지고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a는 2가 되겠죠? 합차공식에 의하여 전개 세모 빼기 네모 세모 더하기 네모는 앞에 거 제곱 1 빼기 뒤에 거 제곱 5가 b 더하기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a, b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둘이 곱하라는데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0 근과 요 그래프 해석 문제가 되겠네요. 2차 함수와 직선이 포물선과 직선이 만날 때 개수가 전부 유리수야. 유리수. 그렇다면 두 친구를 y를 소구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두 근이 바로 1 빼기 루트 5와 1 더하기 루트 5가 되겠다. 자, 이어서 134번 문제 스타일 한번 볼게요. 이차함수 y는 140페이지 134번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실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이것도 a 곱하기 b를 구하라는데 지금 이 문제 스타일은 여기 2차 함수뿐만 아니라 앞에 2차 방정식에서도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왜 이 문제를 해보고 싶냐? 자, 지금 보면 뭐 초등학생들이 이 식을 보는 순간 영어가 너무 많아요 그러겠죠. A도 있지, B도 있지, K도 있지, X도 있지, Y도 있지. 등식이 문자가 너무 많아서 초등학생들은 너무 어려워요 할 텐데 근데 우리는 얘를 해결할 거야. A하고 B를 맞출 건데 요 2차 함수에 대한 정보를 두 개를 줬어요. 이 그래프가 이 함수의 그래프가 누구 줄까? 책에도 줬어. 그래프가 주어. 두 가지 조건이 있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자, 이 표현은 뭡니까? 등식이라면 k가 있는 항들 모여라, k가 없는 항들 모여라 이렇게 만약에 정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면 k가 1이건 2건 100이건 간에 0이 되고 싶으면 아시다시피 k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고 k가 없는 항들의 모임이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k에 1을 대입해도 0이 되고 100을 대입해도 0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k에 대한 한등식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항상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할 때 그래서 꽤 많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문제의 어순이 순서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라고 하니까 x축에 k값의 관계 k가 항등식을 먼저 하고 접할 때를 두 번째로 조건으로 해서 문제를 풀니까 안 풀리더라 이거야. 얘는 이 문제가 항상 어떤 k값의 관계없이 x축에 접할 때 그러면 이 접한다는 조건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이 접한다는 조건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항상 x축에 접할 때. 그러니까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먼저 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 두 점에서 만날 때 또는 만나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이 있었을 때 x축에 접한다를 먼저 쓰겠다. 아 그래 얘가 먼저야. 1번 그럼 1번부터 해봅시다. 1번 얘가 x축에 접한대.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는 건 판별식끼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재우? 그렇죠. 0이 돼야겠죠. 한편 x 앞에 있는 개수가 2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좋겠죠? 짝수 판별식은 아시다시피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이때 판별식은 b의 제곱 빼기 4ac가 되는 거고 요 값이 양수인지 0인지 우측이 조사하는 거고 b가 짝수일 때 b를 2로 나눈 값을 b'이라고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있는데 얘를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4분의 d라는 기호로 만들어 쓸 겁니다. 자, 4분의 d가 제우 말대로 x축에 접할 때니까 4분의 d 판별식이 0 돼야겠다. 자, 여기가 1차항의 개수가 되는데 1차항 개수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 더하기 k가 될 텐데 보시다시피 b 또는 b'은 늘 제곱을 할 거라서 이 부호가 큰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k를 얘를 b'이라고 볼 거고요. a는 1이 되겠죠? a는 1이 되고요. 요 식 자체가 c가 될 겁니다. c. 따라서 b'의 제곱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 1 곱하기 c 가로 열고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b가 0이 됩니다. 이렇게 판별식을 먼저 쓸 수 있겠네요. 전개를 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k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분배해주니까 플러스 2k 마이너스 b는 0 돼서 없어지는 항들도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k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조건 실수 k 값과 관계없이 얘를 2번이라고 하고 2번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즉 k가 있는 항들 모여라. 네, 알겠습니다. k가 있는 항들 모여라. k가 없는 항들 모여라. k가 없는 항들 모여라.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k가 1이 되든 2가 되든 마3이 되든 0이 되고 싶대. 그럼 방법은 딱 하나. k 앞에 있는 개수 역할을 하는 2a 더하기가 0이 돼야 되고 상수항 역할을 하는 a제곱 빼기 b가 0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얘가 0이라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 1이 되고 1 되겠죠? 그럼 1 빼기 b가 0이니까 b는 1이 되겠네요. a값, b값 구했고 두 친구를 뭐 하라고요? 곱해줬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조건 보는 법 이게 안 하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136번도 보겠습니다. 여기 136번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공부했었던 문제 중에서 122페이지 발전예제 14번 살짝 한 번만 보고 넘어올까요? 다시 122페이지 한 방에 폈네요. 발전예제 14번 네. 그 스타일 문제입니다. 요 스타일 방정식 문제 우리 방정식에서 풀었었는데 122페이지 한번 같이 따라가봐. 발전예제 14번 요 문제 스타일이거든요. 네, 아주 많아요.
자, 일단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140쪽에 136번으로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위로 물론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0, 베타, 0에서 만나고 오케이.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위로 올라오기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알파, 0, 이 점이 알파, 0, 얘가 알파, 이 점이 베타, 베타, 0에서 만나고 한편 이때 요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센스 있는 친구들은 적당히 나는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6이니까 얘가 음수 얘가 양수니까 나 마이라고 7이라고 한번 해볼까? 어떤 친구들은 나는 마이하고 8하고 한번 해볼까 해서 얘를 숫자로 놓고 풀어서 답이 맞추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 답이 나오거든요. 답이 나오는데 자 그랬을 때에 f(ES) 빼기 1은 0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네. 자 일단 정석 플레이를 한번 보여주고 방금 이렇게 숫자를 놓고 푸는 애들이 어떻게 또 해결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렇다면 이 함수가 지금 y는 fx거든요. 이 함수의 방정식이 y는 fx. 즉 fx는 누가 보더라도 포물선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fx는 2차식입니다. 분명히 2차식일 거야. 2차식. 그리고 이 알파랑 베타는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x절편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인데 x절편은 아시다시피 y에 0을 대입했을 때에 나오는 x값들이잖아요. 즉 y에 0을 대입하게 된다면 얘가 지금 알파, 0 이 좌표가 베타, 0이니까 y에 0 대입하면 0은 fx가 되고 즉 좌변으로 체인지하면 fx는 0이 되는데 이 방정식의 두 분이 누구랑 누구다? f랑 알파다. 즉 x에다가 알파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f 알파 이퀄 0이고 and f 베타 이퀄 0이 되겠다 이거야. fx가 어떤 2차식일 건데 그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되고요. 그 x에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돼요. 숫자로 뭐 쉬운 거 하나 해보면 만약에 fx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요 애가 0일 때, 요 fx가 0일 때의 해를 구해보면 2라고 2가 되거든요. 즉 f1이 0이고 f2가 0이에요. 1 집어넣어봐. 1 f1 구하면 어떻게 돼? f1 1의 제곱 1 빼기 3 더하기 2 하니까 3 빼기 3 해서 0 되잖아. f2 해봐 2 대입하면 f2는 2의 제곱 4 3이 마이너스 6 더하기 2 그래서 이 역시는 얼마? 1이 0 되잖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당연한 거지. 그쵸? 해나 근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0 되면 당연한 건데 이게 근데 문자로 바꿨어. 현기증 날 것 같아요. 자, fx는 2차식. 그래서 우리는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2개입니다.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왜? 2차니까. 그쵸?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요 가로 안에 지금 x가 써져 있는데 이 x에 알파를 대입할 때 등호 성립하고 베타를 적었을 때 등호 성립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뭐 구하라고 했어요? f ES-1은 0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지금 가로 안에 식이 x에서 ES 빼기 1로 바뀌었는데 틀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가 틀이냐면 요 f 가로가 틀이야. f 가로는 0. f 가로는 0이라는 틀에서 좌변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가로 안에 아무 수나 넣는다고 해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 y는 fx는 오로지 알파일 때나 아니면 베타일 때만 0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요 x가 형태가 좀 바뀌는 또 다른 1차식을 줄 건데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이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만드느냐? 요 가로 안이 2x 빼기 1이라는 식인데 틀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요 1차식이 알파일 때 알파 또는 이 1차식이 베타가 될 때 0이 되겠다 이거. 그죠? 이 자체가 알파면 0 되고 이 자체가 베타면 0이 되겠다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넘어가서 플러스 1 되고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보이시나요? 여기서도 x는 넘어가면 플러스 1 되고 2로 나누니까 x는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되는데 fx는 0의 해가 알파랑 베타였다면 f2x 빼기 1은 0의 해는 바로 요 두 x값 2분의 알파 더하기 1과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확인해봐. 이거 지금 살짝 여기서도 머뭇머뭇 걸렸을 텐데 천천히 여기 x에다가 2분의 알파 더하기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겠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요거 대입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1 빼기 1이 돼서 약분하면 알파 더하기 1 되고 1 빼기 1에서 없어지니까 누구만 남아? 알파만 남잖아. 그래서 알파는 얼마래? 0. 딱 나온다 이거지. 아, 요 문제에서 주어진 f(x-1의 0의 두분은 2분의 알파 더하기 1과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되는군요. 그렇지. 익숙해지면 그거 합니다. 아, 얘가 알파일 때 x값. 요 가로 안에 1차식이 베타일 때 x값. 그 두 x값이 바로 요 f(x-1은 0의 두 근이 되겠다. 자,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 두 친구의 합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을 얘를 이용하라는 거죠. 이거일 때 2분의 알파 더하기 1과 2분의 베타 더하기 1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2분의 분자끼리 계산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니까 6 대입해서 2분의 8은 4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돼. 풀 수 있게 돼. 아까 어떤 친구들은 여기 숫자 넣고 푼다고 그랬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 되면 알파 베타 순서상 엄청 많을 겁니다. 엄청 많을 건데 그 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 잡아. 그래프가 음수 양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뭐 센스 있게 알파를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베타는 7 되겠지. 즉 마이너스 1과 7을 해로 갖는 적당한 위로 블록인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 갖는다라면 그러면 fx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더하기 7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맞죠? 이렇게 위로 블록이 적당한 2차 함수를 만들고 얘가 0 될 때니까 그럼 얘가 0 되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아니다 틀렸다 마치잖아 x 빼기 7이야. 양변에 그럼 얘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곱해주면 그럼 x 더하기 1 x 빼기 7은 0 되겠지. 근데 문제가 뭡니까? f(x) 빼기 1이죠? 여기다가 f(x) 빼기를 적어야 돼. 이렇게 해놓고 문제는 f(x) 빼기 1이 0 될 때야. f(x) 빼기 1이 0 될 때를 구하래. 그럼 f(x) 빼기 1을 여기 x 자리에 ex 빼기 1을 대입하라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ex 빼기 1 더하기 1 ex 빼기 1 빼기 7 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네. 얘가 0일 때 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얘는 플러스로 바뀔 테고요.
EX 곱하기 EX 빼기 8은 0되나? 따라서 얘가 0되니까 0 또는 얘가 0되니까 4 그런 두 친구의 합을 구하니까 얼마? 4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다. 근데 비축 얘는 비축 여기 푸는 게 감축 해석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해석하기. 자, 그 다음에 144, 145, 147쪽까지가 숙제였었죠? 레드썬? 147쪽까지가 숙제였었어요. 자, 확인 체크 질문. 그러면 없으면 148쪽 풀어볼까요? 이차 함수에 대한 해석 148쪽 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2번, 13번, 14번 앞에 11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2차 함수의 최대최소 2에 해당하는 이 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정말 대표적인 이 고등학교 2차 함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필수의 실부에서 이제 치환해서 구하는 거 했었고 이제 11번 같은 문제는 고등수학 하에서 합성함수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도 많이 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12번은 문제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문제 읽으면 XY가 실수일 때 오호 XY가 실수래 실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실수 중3 때 배우는 실수 중3부터 배우는 실수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중3에서는 그 두 가지를 중3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실수는 대소관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허수를 배우는데 허수는 대소관계가 분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지 않는다. 실수는 제곱하면 실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어떤 실수인지 간에 제곱하면 0 이상이 됩니다. 0 이상이 된다 이거야.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 됩니다. 딱 그래서 1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의 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7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뭐 얘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수는 제곱했을 때 0 이상이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다? 0이다. 실수는 제곱했을 때 최소값이 얼마다? 0이다. 실수는 제곱했을 때가 우리가 뭐 만약에 K라는 수가 있는데 얘가 3 이상 5 이하래. 자, K가 3 이상 5 이하일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K 값은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지요? 뭐 3.2, 3.7, 뭐 4.8 무수히 많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K 값들 중 가장 작은 K 값, 가장 작은 값이 얼마야? 3. 가장 큰 값은 5.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좋겠죠. K3은 K의 최소값은 3이다. 무수히 많은 K 값들 중 최대값은 5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수 제곱이 0 이상일 때 실수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다? 0이다. 졸리면 이거 쓰세요. 졸리면 이거 스탠드업 하시면 됩니다. 꾹꾹 졸지 마세요. 자, 다음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제곱이 보이죠? 제곱이 보여요. 얘는 뭘 이용할 거냐? 완전 제곱식을 좀 이용할 거야. 완전 제곱식. 자, x제곱 빼기 6x가 있고 2y의 제곱 더하기 4y가 있고 상수항 7이 있는데 일단 x제곱 빼기 6x를 가로 안에 한번 세팅을 이렇게 해줄게. 2y의 제곱 더하기 4y로 2로 묶어서 가로 안으로 좀 집어넣어줄게. 자,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바꾼 후 가로 안에 x제곱 빼기 6x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소윤 얼마를 더해주고 완전 제곱식이 됩니까? 9죠. 네, 9. 그러면 없는 수를 더했으니까 다시 빼줘야지 원래의 식하고 변함이 없겠죠? 빼기 9를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를 2를 더해주고 다시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모여서 완전 제곱식 x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 개가 모여서 이 앞에 있고요. 2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나가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원래 상수 7이 있었죠. 따라 상수 계산 좀 해줄게요. 7 빼기 9 빼기 2니까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자, 다 끝났으니 해석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요 2차식의 최소 값이었어요. 최소가 되게 하는데 요 2차식을 이렇게 변신시켰다요. 우리의 목적은 이 식의 최소값이니까 그런데 요 마사라고 하는 상수는 고정된 값이죠. 얘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이 식에서 바뀌는 건 요 x나 또는 y가 어떤 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식의 값이 바뀔 거야.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 요 동그라미가 최소가 되고 요 네모가 최소가 됐을 때 이 식 자체가 최소가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뭔데? 완전 제곱식이야. 가로의 제곱의 최소가 될 텐데 요 x가 무슨 수야? 실수. 그럼 실수 빼기 3도 실수. 오잉? 실수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야? 0이야 0. 실수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라고? 0. 아, 알겠다. 얘가 최소가 되는 건 얘가 0 될 때 x 빼기 3이 0이 되고 요 식의 최소가 될 때는 y 더하기 1이 0 될 때 이 식이 자체가 최소가 되겠구나. 즉 얘가 0, 얘가 0 될 때 최소값은 얼마가 되니까 즉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은 마사라는 최소값이 존재하겠다. 최소값 마사를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 얘는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다 물어볼 거예요. x가 얼마, y가 얼마일 때 최소가 되니? 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0 되는 x가 3, 얘가 0 되는 y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돼요.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볼까요? 이번은 6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2의 이번에는 뭐야? 최대값을 구하래. 왜 갑자기 최소값에서 최대값으로 바뀌었죠? 눈치 빠른 친구는 챙기겠지만 지금 x제곱 y제곱의 기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살포시 바뀐 것 뿐이고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를 마이너스로 묶겠습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일단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4x가 될 테고 마이너스 y제곱과 플러스 6y를 역시 마이너스로 좀 묶어볼게요. 그럼 y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 6y가 되겠죠? 그리고 빼기 12 이렇게 5개의 항이 있었는데 x끼리 뿅, y끼리 뿅, 상수항은 따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로 안을 무슨 식으로 만들까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4를 더하고 다시 빼주고 y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나눠서 제곱시킨 값이 완전 제곱식이 상수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나 9를 더해주고 빼주고 따라서 요 세 개가 모여가지고 마이너스 x 빼기 2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나오면서 뿔 4가 되고 요 세 개가 모여서 마이너스 y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9가 되고 그러므로 정리 마저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제곱인데 요 상수부터 계산할까? 4 더하기 9 빼기 12 하면 얼마야? 1이네 1 빼기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y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묶어줘 버리자. 중괄호 씌워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의 목적은 잊지 않으셨겠죠? 요 식의 최소값 최대값? 최대값. 이 식의 최대값인데 1은 고정된 상수야. 고로 얘를 하트라고 하면 1에서 하트를 뺐을 때 최대값이 되면 좋겠대. 그럼 1은 고정된 값이니까 하트가 최소가 되면 최소가 될수록 이 전체 값은 최대가 되겠지. 이해가니세요? 이 식이 최소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트가 중괄호가 뭐가 돼야 돼? 최소값을 가지면 좋겠다 이거야. 그럼 얘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게 x가 실수다요.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은 아까도 했지만 0되고 얘가 0될 때가 되겠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y가 3일 때 하트는 최소값 0이 되고 그때 최대값은 그러면 1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식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요 2차 식의 풀이 과정들을 익히고 최소값, 최대값 요 표현들 할 수 있겠니? 분수에서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최소, 최대를 물어보고 완전 제곱식으로 물어보고 최우야,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2차 함수가 x가 모든 실수일 때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알 수 있어요. 해보세요. 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이 뭡니까? 아래로 블록이 함수가 있다요. 이때 최소값은 응? 2? 아닌 것 같은데? 표현을 잘 바꿔봐. 지금 계속 했는데 앞에서 문제도 다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건데. 할 수 있다. 얼른 바꾸면 이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플러스 1이 되고 따라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지금 이 꼭지점이 잡히고 얼마입니까? 2,1이 되겠죠? 그럼 최소값 얼마? 중3 건데 x가 2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x가 2일 때 최소값 y값 y값 높나지 높나지. 가장 높은 가장 낮은 y죠. 1. 이 꼭지점이 잡고 2,2다. x가 2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꼭지점의 좌표가 2,1이다. 같은 말이야, 소윤. 같은 말. 자, 근데 항상 함수는 y는으로 주지는 않죠? fx로 줄 겁니다. fx는 하고 줄 거야. fx는 이렇게 주고
fx의 최소값은 하고 줄 겁니다. 제우 fx의 최소값은 1이죠. 요거 1이죠, 요 1. 요 y값 1만 하는 겁니다, 지금. fx는 함수값 y값이야. y는 fx, fx는 y, y는 fx, fx는 y. 그래서 fx가 1이죠. 자, 더 간단히 이렇게도 할 거야. 문제가 그냥 실수 x가 있어.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면 이렇게도 문제 줄 겁니다. 얼마입니까? 1이죠. 1입니다.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얘를 굳이 여기다 는 y, 는 fx를 붙이지 않고도 실수 x라는 단어를 주면 요 2차 이 실수 이 식의 값이 있을 건데 그 값을 우리가 편의상 y라고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차 함수 바뀌는 거게 되겠죠? 그런 그래프를 그려서 또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일반형에서 표시적으로 세팅한 다음 요 꼭지점의 y좌표 값이 최소값 1이구나 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소윤아 너가 학교 선생님이면 1번에서 최소값 구하라고 줄래요? 2번 스타일로 줄래요? 3번 스타일로 줄래요? 언니가 학교 선생님이면 몇 번? 3번으로 주고 싶죠? 1번으로 근데 중3 1번으로 많이 줍니다. 어느 건 주는데 요거 이제 해석하라고 해서 그게 13번 문제. 요 스타일의 13번 문제인데 이거까지 해석하면 짱이지. 좋아. 짱이지. 13번. y는 조건식이 있네요. 조건 y는 이 마이너스 2x 빼기 3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빠밤 2x의 제곱 더하기 f또 y의 제곱의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처음 보는 애들이라면 이게 뭐야? 이게 뭡니?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 일단 요 식이 있어. 2차 식이 있는데 근데 문자가 두 개예요. 문자가 두 개인 건 너무 귀찮지. 그래서 얘를 한 문자로 통일하고 싶은데 한 문자로 통일하라고 지금 요 조건이 있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빼기 3이다. 다시 말해서 이 y에다가 이 1차식을 대신 대입해도 좋아요 라는 거고. 그럼 대입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 전개를 좀 빠르게 해서 내림차 정리해볼까? 마이너스 x에서 4x 제곱 2x 제곱 6x의 제곱 둘이 곱한 거의 2배 2, 4, 6, 6이 12 x 플러스 9 그러면은 x, y 두 문자에 관한 2차식의 최소값인데 한 문자로 바뀌게 되고 결국 우리는 6x의 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9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다 이거야. 실례가 안 된다면 내가 얘를 갖다가 뭐 fx라고 해볼게. 여기 2차식을. 그럼 이거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그래프가 되고 최소값까지 최대값까지 꼭지점 좌표가 최소값 같죠. 그래서 문제 최소값 구하라고 준 거라고 지금. 그렇다면 빠밤. 결국 이거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일반형을 그냥 꼭지 그래프 구하라는 거네요. 맞아. 이 표준을 바꾸라는 거야. 일부러 묶어주면 ES 되고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1 빼주 따라서 6 완전제곱식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나가면서 계산하니까 플러스 3 즉, 요 2차식이 있는데 x가 실수일 때 요 3은 고정된 값이고 요 가로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 이 전체가 최소가 되겠다 이거야. 따라서 뭐 2차 함수 생각하면 얼마 생각하는 사람 얘가 0 되는 값이잖아요. 그렇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3을 갖는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2차 함수의 해석, 2차식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의 이제 14번.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B와 C는 X축 위에 있고 두 점 A와 D는 2차 함수 위에 그래프 위에 있다. 이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사각형 ABCD의 둘레가 있는데 이 둘레의 최대값. 아직 식도 안 만들었지만 대충 냄새는 나네. 어떤 냄새가 나냐? 요 둘레가 x에 관한 2차식으로 줄 거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걸 보니 2차 함계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위로 블록이 내가 돼야 되니까 음수겠구나 라는 정도는 추정할 수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문제를 보고 어떻게 푸는 거야가 아니라 일단 막 이런 문제를 딱 그 먼저 범인 형사들이 범인 잡듯이 그 총을 갖다가 최대한 발휘를 하는 부분은 최대값이니까 이거 그럼 한번 볼까? 지금 급하시나요? 얼른 다녀오세요. 이거 풀기 쉬는 시간 줄라 했는데 다녀오십시오. 제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도 6시간, 5시간 일어났나요? 이야, 이거 자기 9시 반에 항상 자면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졸리긴 하겠다. 밥 먹고 왔나요? 그 더 졸리겠다, 그러면. 밥 먹고 왔지? 취침 시간이 9시 반이지. 그러면 지금, 야, 오빠 짱이네. 자, 우리의 목적은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할 건데 이 문제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문자가 없어서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중학교들은 이걸 문자 잡는 걸 좀 어색해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잡을 건데 이 점 A의 x 좌표를 우리 스몰 a라고 합시다. 스몰 a. 이 점 A의 x 좌표를 a라고 잡을게. A. 그러면 점 A는 요 포물선 위, 요 이 참수 위의 점이니까 x에 a를 대입했을 때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0a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a, b 두 문자를 안 잡고 한 문자로만 잡을 거야. 짜잔. 그러면 즉 이 점 A의 y 좌표가 누구?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0a. 자,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이 음수 아니에요. 원점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값이 되고, 즉 이 양수값이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직사각형의 세로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쵸? 세로가 되죠. 이 직사각형에 글자나 참수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여기 뭐 2,5가 있으면 이렇게 그럼 얘가 5가지고 여기 얘가 5가 되는 거야. y좌표가 되는 거야. 세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가 되는 거고, 이제 필요한 건 가로.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그럼 가로는 어떻게 구하지? 축을 이용할 거예요. 축. 뭘 이용할 거라고? 축. 빠밤. 이거 중3 문제. 이거 중3 문제. 중3부에 나와. 중3. 자, 그럼 축은 이 함수의 축이니까 우리 진짜 이거 모르면은 뭐라고 그랬더라?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의 분의 b. x 마이너스 2의 분의 축의 방정식.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 a분의 마이너스 1분의 b 10 플러스 되고 약분하니까 너 x는 5구나. 이거 딱 가운데 얘가 5야. 5. 그럼 얘가 a.
그러면 이 길이는 큰 수 빼기 작은 수니까 딱 요 가로의 딱 요 절반이 5-a가 되겠다 이거지. 그러므로 얘도 5-a가 되는 거고 길이는 그러므로 가로의 길이는 요 5-a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니까 10-2a가 되겠네요. 따라서 둘레는 가로랑 세로랑 더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됩니까? 1을 해야지 둘레가 되겠죠?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가 되겠다. 가로랑 세로랑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의 제곱 10a 마이너스 2a 8a 더하기 10의 몇 배? 2배가 둘레가 되겠다. 즉 둘레가 보시다시피 a에 관한 몇 차식이다요? 2차식이다요.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테고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되겠다 이거죠. 즉 얘를 갖다가 일반형에서 무슨 형으로 바꾸세요?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마이너스 2하고 16을 마이너스 1로 묶으면 a제곱 빼기 8a가 되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2로 나눠서 제곱시키면 16을 더해주고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 a 빼기 4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6 나오면서 마이너스 2랑 곱하니까 32 더하기 20 하니까 플러스 52가 되겠네요. a가 얼마일 때? 4일 때 마이너스니까 최대값 되겠죠? a가 4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겠다? 51을 갖겠다. 이렇게. 자, 10분 쉴 텐데 10분 쉬는 동안에 쉬고 나서 이 확인 체크는 해보고 넘어갈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고 쉬었다가 이따 봅시다.